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김윤아 씨가 반일 선동을 하는 걸 보고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그런 또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 자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었던 사람들, 김제동이 됐거나 이효리가 됐거나 김미아 씨가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구럼비가 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목숨보다도 구럼비를 먼저 살려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원래 후쿠시마 문제가 터지면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낼 법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작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유리 씨도 지금 뭐 맨날 그렇게 자연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요. 뭐 김미아도 마찬가지고 김주동도 마찬가지고, 아예 그냥 무슨 뭐 청산규리라는 별명이 있었던 김규리 씨도 마찬가지로 찌소리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윤아 씨가 등장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잘 몰라가지고 김윤아 씨가 평상시에도 이런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런 발언했던 게 캐치가 안 됐던 건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딱히 이분이 지금까지 무슨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제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찾아봤거든요. 야, 이게 뭔가 우연찮게 갑자기 뭔가 이분이 환경에 대해 가지고 막 귀신 쓰인 사람처럼 빙의가 돼가지고 막 목소리를 내고 막 이런 게 아닐 테니까 뭔가 맥락이 있지 않을까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혹시나가 역시나더라고요. KBS에서 다음과 같은 기획 프로그램을 또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위 블랙박스라고 해가지고 10월 9일에 첫 방송이 된다라고 해요. 보니까 이제 뭐 지구 뭐 온난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지구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 콘서트 같은 거를 연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윤아 씨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번에 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또 다른 사람, 이 눈에 좀 확 들어왔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윤도현 씨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뭐 윤도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제동 씨의 절친 아닙니까? 그리고 뭐 김제동 씨랑 김윤아 씨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의 뭔가 세계관 같은 게 있나 보죠. 윤도현이 됐거나 김제동 씨가 됐거나 김윤아 씨가 됐거나 뭔가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제동 씨랑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김제동 씨의 어떤 그 사상과 이념이 이게 안 맞으면 같이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허구한 날 김제동 씨 같은 경우는 정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내란죄다 뭐 이런 식의 선동 문구까지도 많이 떠들어댔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곁으로 보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김제동 씨가 많이 했었는데, 당연히 윤도현 씨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던 분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 당시 그 윤도현 씨가 했던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은 윤도현 씨 본인 스스로가 뭐 밝혔던 것처럼 자기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됐고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뭐 어린 왕자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값 못하는 사람, 그 이승환인가 뭔가 뭐 그런 사람이랑 같이 막 목소리도 많이 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윤도현 씨가 보여왔던 모습들 그리고 목소리를 내왔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윤도현 씨 본인 스스로가 느꼈던 것처럼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과한 목소리를 내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2009년도에 윤도현 씨가 이런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사회연대와 희망을 위한 뭐 힘내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콘서트에도 윤도현 씨의 그 밴드가 참여를 했었는데, 저 콘서트가 어떤 콘서트냐? 민노총이 주관했던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콘서트의 내용이 뭐였냐? 후퇴하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쌍용자동차, 용산철거민, 비정규직 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힘을 보태기 위한 행사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궁극적으로 연예인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 많으니까 정우성 씨 같은 경우도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인기도 많이 있고 돈도 잘 벌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생활 수준을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들이 진짜 뭐 공연 몇 번 해가지고 평생 쓸만한 그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든가요? 사회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나마 목소리를 내고 착한 아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이
그런 식의 글을 싸지르는 게 소파 같은 데서 좋은 진짜 멋들어진 집에 좋은 자동차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외제차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휴대폰 같은 걸로 띡띡띡띡 하고 노트북으로 이렇게 막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이다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윤도현 씨 같은 경우도 무슨 차를 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제 2009년도 이때 같은 경우는 랜드로버인가 그 이제 그 뭐 외제차를 타고 다녔던 걸로 뭐 기사도 나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쌍용 자동차 뭔가 문제에 대해서 이 어떤 철거민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정성을 느낄까요? 그리고 제가 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윤도현 씨 같은 경우도 무슨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피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하고, 김제동 씨한테 뭐 돈까지 빌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제동 씨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 그렇게 뭐 블랙리스트 피해자다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물론 사실이에요. 윤도현 씨 같은 경우도 무슨 뭐 MB 정부 국정원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블랙리스트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도대체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뭔가 피해를 보고 방송 출연을 제대로 못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도현 씨도 자기가 나와서는 피해를 봤다라고 하고, 김제동 씨도 뭐 돈까지 껐다, 내가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어가지고 방송이 없어져가지고 돈까지 껐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암만 제가 살펴보더라도 MB 정부 당시에 그렇게까지 피해를 본 것 같지가 않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MB 정부 때 윤도현 씨가 했던 방송 나가수, 이거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 프로였습니까? 여기에도 윤도현 씨가 출연했었고요. 윤도현의 머스트,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MB 정부 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정글 탐험대인가 그 무슨 뭐 개그맨 나와가지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레인쇼까지도 윤도현 씨가 맡았었고요. 그리고 한밤의 TV 연애, 여기 MC로 발탁이 됐던 것도 언제였습니까? MB 정부 때였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김제동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이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뭐 고민정 같은 인간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이동관 위원장이 그때 당시 무슨 뭐 블랙리스트 같은 거 명단 만들었다, 무슨 뭐 그렇게 보고서 같은 거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고민정이 막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김제동 씨도 거기에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미 밝힌 것처럼 김제동 씨가 MB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방송 출연을 못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더 활발하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진중호 교수도 본인 스스로가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내가 MB 때 무슨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나는 그렇게 딱히 피해를 본 게 없다. 오히려 내가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게 언제였다? 문재인 정부 때였다. 문재인 정부 때 진보 좌파의 위선성, 이런 식의 위선성을 비판하니까 학교에 얼마나 많이 전화를 걸고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 진짜 탄압은 문재인 정권 때 당했다. 진중호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제동 씨도 제가 보기에는 MB 때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고, 윤도현 씨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송 출연했던 것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MB 정부 때 출연을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엔 굉장히 활발히 열심히 출연하셨거든요. 이런 모습 자체가 뭔가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므로써 약자의 편에 서니까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과대망상, 정작 자기가 기득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매번 사회를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거다라는 착각, 이게 전형적으로 연예인들이 빠지기 쉬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 번이라도 과연 윤도현 씨가 됐거나 김제동 씨가 됐거나 블랙리스트에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화이트리스트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거는 뭐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권혜호, 김여진, 뭐 누군지 잘 모르겠는 사람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뭐 김미화, 김규리, 이은미, 이런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피해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낸 적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진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자기의 과대망상, 제대로 공부가 안 됨으로써 사회 현상의 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나 영향이 큰 사람이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거의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윤도현 씨가 됐거나, 그리고 또 김윤아 씨가 됐거나, 그리고 또 김제동 씨가 됐거나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윤도현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깨달은 바가 많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던데, 제발 이번 기회에 자기가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를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내었던 목소리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